네, 쉬는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벌써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빨리 진행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번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좀 충분히 준비해서 어찌됐든 1학기의 수업, 작년에 참 어려웠던 수업 조금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깨 한번 펴보실까요? 예, 제가 지금 카메라에서 보일 때 목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의 상체를 보이게끔 의자를 올린 이유가 뭘까요?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는요, 교수자의 이 얼굴만 나오면 애들이 너무나 어려워해요. 이제 비대면이지만 이런 제스처로 이제 교수님의 어떤 힘 있는 부분이 함께 보일 때 애들도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의자를 높여서 교수의 어떤 이런 제스처의 열정적인 제스처 부분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저의 뒷배경 한번 보실까요? 교수자의 이 원격 수업의 뒷배경은 크로마키를 써도 되지만 여기에 뭔가 너무 요란스러운 이미지는 절대 올리면 안 돼요. 예, 거기에 시선이, 이게 학습자들이 시선이 글로 가거든요. 저의 뒷배경이 뭘까요, 교수님? 예, 저의 뒷배경은 이제 코로나 사태이지만 교육의 뉴노멀에 각자 교수자들의 이 교육의 혁신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지금 서론에 걷고 있는 길입니다. 좀 의미가 있나요? 오늘 수업 관련되어진 이미지를 뒷배경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뒷배경은 뭐죠?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교육에서의 이 뉴노멀, 교수마다의 새로운 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 뒷배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 이제 두 번째 파트는 화면 한번 볼까요? 저희 화면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네, 공유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교수님들 슬라이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교수님들이 비대면 수업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에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키워드를 제가 다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요. 좀 전에 단톡방에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가 있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 사이트에 와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 텍스트 부분에 이제 학습자들이 쓴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넣어놓고요. 상단에 다양한 이미지 선택하면 되겠죠. 화면 보실까요? 자, 마스크. 예, 저는 원형으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원형으로 선택하고 바탕색,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하면, 자, 지금 디지털 상에서 교수님들이 좀 전에 슬라이도에서 비대면 수업에 썼던 키워드를 공통 분모에 이 빅데이터로 빼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아까 교수님들이 쓴 그 많은 키워드를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에서 공통 키워드를 끄집어내 놓고 이 공통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씩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사이트가 이 워드 클라우드, 이 사이트 무료 사이트입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이 무료 사이트를 안내할 텐데요.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 대해서 설치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미 인터넷 기반의 모든 수업 자료를 공유해 놨습니다. 이제 단시간 내에 교수님들이 만들고자 하는 수업의 콘텐츠를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요. 인터넷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수업의 콘텐츠를 저작권 관련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템플릿. 예, 최고의 전문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 저작권에 관련 없는 콘텐츠를 넣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강의하고 소통하는 이런 부분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반이 어떤 기반이 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잠깐 워드 클라우드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자,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3가지 썼던 것 중에 여기까지 우리 학습자들이 생각한 거 제일 2-3가지 써주세요라고 하는데 장문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문으로 쓰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키워드를, 이 텍스트를 다 복사해 와서 온라인 워드 클라우드 사이트에 여기에 텍스트에 붙여 넣어주고요. 자, 붙여 넣어주고 위에 상단에 다양한 이미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선택하고요. 카메라로 선택하고 밑에 워드 클라우드 만들게 하면 카메라 형태로 자동 워드 클라우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교수님들이 많이 썼던 키워드가 제일 고딕화에 대해서 크게 나오죠. 그래서 제일 큰 고딕 정도만으로도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의 키워드를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워드 클라우드 자동 생성해 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들 화면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잠시 조금 생각의 키워드를 좀 하고 가는 게 필요해서요.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두이 이 교수님의 키워드입니다.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우리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이 학습의 목표를 높이는 부분에서 교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이 교수 학습 티칭법이요. 작년에 했던 방법 그대로 하는 것보다 시대의 흐름 속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제가 10여 년 동안 외쳤던 스마트 교수법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스마트 교수법 수업에 스마트 디바이스로 상호작용하자고 외쳤던 부분이 너무나 많은 역풍을 맞았어요. 수업에 어떻게 스마트폰이 방해물이지 수업에 상호작용이냐고. 근데 이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교실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번 먼저 화면을 볼까요?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갈 물리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건 꼭 말이 인간보다도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나는 기억해요. 교수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교수가 알고 있는 너무나 작은 지식의 채널이
인공지능과의 이 상호 이 소통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제가 존경하는 이어령 박사님의 말씀,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인공지능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이제 교수가 조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채널로 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교수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지식의 채널을 인공지능과 함께 교실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미래의 상상력을 더 펼쳐주는 거예요. 교수님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송구합니다마는 수업에서의 방해꾼들을 어떤 학생으로 보나요? 혹시 개짜의 질문 학생들이 수업의 방해꾼들인가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 중심과 교수의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세상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의 이야기도 교수의 이야기일 뿐이지 교수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개념에서 무한한 정답을 펼칠 수 있게끔 수업을 확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어령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인공지능을 수업에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키워드로 보는 것이 뭘까요? 예,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기반을 수업에 끌고 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좀 전에 우리가 1교시에 해봤던 이러한 상호작용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우리는 다 얻어낼 수 있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우리 수업에서의 피드백은 전혀 자료로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지필고사의 시험지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좀 전에 1교시 했던 모든 부분은 빅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료가 학습 격차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학생의 학습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아닐까요? 이런 맥락으로 이번 1학기에 우리 교수님들 수업에 이러한 데이터를 개별 학생, 전체 학생의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수업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러한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없다면 아마 우리의 교실은 미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뭘까요? 좀 전에 이제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인데요. 혹시 파워포인트 꾸밀 때요, 그냥 이미지 올리지 마시고요. 대표 이 사진에 이 GIF로 만들어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 똑같은 파워포인트라도 정적인 이미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두세 컷을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올려서 임팩트 있게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에요. 여기 한번 이 워드 볼까요? 키워드요.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혹시 교수님들 많은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번 1학기에 내 교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애들이 내 교실에 자발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끌고 올 수도 있지만 학습의 목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공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예, 잘만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낯설지 않을까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스스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동기 유발이 상호 이 매체 활용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이제 동기가 뭘까요? 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회에서 이제 이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코칭에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의 중요한 포인트, 인정입니다. 인정. 예, 학생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요. 예, 이럴 때 이제 학습의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데 제일 하단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동기 유발은 교수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 목포 카대에 이제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은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며칠 전에 제가 쓴 원고인데요. 요즘의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합니다. 교수님 좀 처음 들어본 용어 아닌가요? 뷰카 시대. 특히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이라고 온 이 부분에서의 코로나의 이 불확실한 미래의 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앞에 이 스펠링의 키워드만, 앞자만 끄집어내서 부르는 부분이 뷰카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육의 불확실한 것만이 아니고요. 모든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이 불확실성의 뷰카 시대입니다. 자, 여기에 과연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오늘 함께하는 현재 이 목포 카대의 오늘 신임 교수님들이 목포 카대의 어떠한 불확실성을 좀 더 활짝 펼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뉴노멀, 우리는 일상에서 리마인드, 리모델링 뭐 이런 리자의 제자를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의 이 뉴멀의 교육의 이 리프팅, 혹시 한번 모니터링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학습의 변화를 어떤 것을 한번 리프팅 해볼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리부팅의 요소를 본인의 찾음과 본인의 길로 만들지 못하면 교수의 생존은 참으로 빈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교수자의 역할이 뭘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교수자의 역할은 제가 비계라고 아마 우리 교육학에서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이제 은퇴 얼마 안 두고 또 다른 공부하고 있거든요. 어떤 공부하고 있을까요? 제가요. 치과 보철 전공의 교수로 지금 어떠한 공부 더 하고 있을까요? 제 박사과정 4학기째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제가 논문 마무리합니다. 교육학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정년 앞두고 교육학에 이 박사과정의 재도전에서 이번에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년 후에 저의 삶에 제가 흔들고 있는 교육 혁신의 패러다임에 교육학을 얹혀서 또 다른 어떠한 교육의 혁신의 전도사로 한번 탄생하기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은 비계라고 하는 거예요. 목포 카대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온 우리 학생들의 꿈의 비전을 비계 역할로 더 확대해 주는 것이 목포 카대가 살고 목포의 이 카대에 계신 교수님들의 생존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뭘까요? 이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단일 전공 이야기하는 교수님들이에요. 아, 우리 학교, 우리 라이센스 취득이 하는데 라이센스 하나 취득해 가서 될까요? 저도 전공하고 있는 학과가 라이센스에 집중하는 이 과목인데요. 우리 학생들 치과 기공 라이센스 하나 취득해 가서 될까요? 당연히 라이센스 취득 가운데 두고 옆에 융합적으로 많은 전공을 붙여야만이 이제 N잡러라고 하는 2잡, 3잡, 4잡의 이 변동성이 높은 뷰카 시대에 생존 대열에서 밀려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우물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깊이보다도 넓이의 확장성의 교육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전공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한 우물만 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저의 삶에 치과 기공사의 교수로서 한 우물에서 별로 문제없이 살았습니다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치과 기공 프로세서도 거의 디지털 70%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나의 교육의 길을 새롭게 한번 펼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준비한 원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좀 사이트 쪽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사이트를 좀 안내를 했지만, 제가 이 활용법에 대한 시간을 오늘 얻기 때문에요. 이 KOCW라고 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여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에 이 사이트 주소를 우리 교수님들 단톡방에 오픈 채팅방에 올리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OCW는 우리 교수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문대학에서부터 4년제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의 융합 과목이 여기에 다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전문대 교수님부터 4년제 대학 교수님의 이제 자료가 여기 다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 대학 원격 수업 킷 가이드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이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제가 단톡방에 제가 다 올려드리고요. 교수님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뭐죠? 이 즐겨찾기 제일 상단 우측에 가보면 우클릭하면 폴더 추가해서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 제일 우측에 우클릭해서 폴더 추가 만들어서 거기에 워크숍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소개한 사이트를 거기다가 계속 즐겨찾기를 붙여놓으면 오늘 연수가 끝나더라도 어느 사이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트를 계속 직관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학 원격 수업 킷 가이드가 있고요. 그 밑에쯤에 스마트 교수법 있을 겁니다. 교수님 들어가 보실까요? 직접 제가 오픈 채팅방에 주소 넣었거든요. 타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에 스마트 교수법 눌러주면 이 스마트 교수법이 저의 카테고리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교육부에서 저에게 원격 수업 킷 가이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제가 제공을 했고요. 여기 스마트 교수법에 다양한 프로그램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키즈엔도 있었고요. 아까 심플로우도 있고요. 뭐 또는 이 다양한 사이트 여기 와서 검색하시면 여기에 2,500개의 이 프로그램 관련 교육에 관련 동영상이 여기에 업로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센터장님 학교에 이 사이트 조금 안내해줘도 좋을 겁니다. 많은 일반 우리 교수님들도 저희 스마트 교수법의 이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을 좀 익힐 수 있도록 학교에 링크를 걸어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저의 스마트 교수법 여기에 와서 검색하면 모든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키즈엔 자 검색하면 제가 한 10일 전쯤에 여기 키즈엔 지금 올려놨죠? 이렇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직접 열어보면 키즈엔의 다양한 활용법, 기타 이러한 콘텐츠가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오늘 연수 끝나시고 여기 사이트에 와서 검색해서 주도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학습하면 단시간 내에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대교협에서 2박 3일하는 코스를요. 사실 오늘 2시간으로 학교에서 부탁이 왔는데 제가 이 목포 쪽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해드리겠다고 제가 자발적으로 1시간을 제가 늘렸는데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이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 신종우입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의 변화 혁신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교수자들의 핵심 역량, 3R 지수가 되겠습니다. 3R 지수가 무엇일까요? 시대의 흐름성에 교수자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스왈. 두 번째, 디지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DR, 유튜브의 UR,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3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3R 지수가 높다면 이번 기회에 높이면 되겠고요. 혹시 낮다면 이번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으로 높여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교육의 표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러노멀이 아닌 뉴노멀, 리프트는 시리즈의 연속성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연 교육의 리프팅은 어떤 분야를 뜻할까요?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토론의 수업으로 무한한 창의성을 집단지성으로 끌어내는 것이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 아닐까요?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평가 방식, 두 번째는 교육의 수업 진행 방식, 세 번째는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의 리프팅의 요소가 뉴노멀에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방식의 변화에서 과거 주입식의 암기형, 아날로그 평가 방식, 지필고사에서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은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텍 방식, 디지털 평가 방식과 말하는 스피킹 학습 방법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집단지성의 상호작용 수업에서의 절대적인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실의 환경, 손가락 까딱까딱만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의 세상, 스마트 교수법으로 Z세대, 즉 디지털 원주민에 맞춰 교수자의 사용법의 이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이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참여한 교실에서 교수자의 퍼붓는 주입식의 교육, 마지막에 질문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브레인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불통의 수업이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차시별 학습의 콘텐츠를 미리 보내 학습자들이 사전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뉴노멀의 교육의 질 높은 수업 자료 제공이라고 봅니다. 과연 교육적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플립드 러닝 수업, 무엇을 거꾸로 뒤집어야 할까요? 이 일방적으로 이 교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지식의 콘텐츠, 사실 전달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플립드 러닝은 거꾸로 수업의 혼합 교실입니다. 이제 이 디지털 정보의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의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에서 학습자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비계 역할로 전환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비계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인부들이 건축 재료를 운반하며 오르내릴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장대와 두꺼운 판자로 된 발판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건물을 지을 때 비계가 없다면 멋진 건물을 완성할 수 없듯이 교육도 학습 목표 도달에 교수자의 비계가 학습 성과 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로 연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뉴노멀의 이 여러 항목을 가지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아주 핵심을 정리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아마 이 부분을 풀려고 한다면 30-40분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영상으로 압축 있게 만들었죠. 이제 교수님들 함께 해야 될 이 수업에서의 제일 기본이 영상입니다. 영상.
이제 이미지 띄워놓고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의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언제라도 학습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교수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수님들 코로나 여파에 이제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준비되지 않는 상황으로 교수자의 수업의 콘텐츠에 할 말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너무나 듣기 싫었던 교수자의 콘텐츠의 질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들이 보내는 수업의 콘텐츠였어? 등록금 환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이제 대학이 이 정도였냐라고 하는 범위에 대학의 생존까지 걸려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온라인 사이버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요. 여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목포 카대의 우리 신임 교수님들, 제가 대학에 33년 있지만 되돌아놓고 본다면 저 나름대로 교육혁신에 많은 힘을 썼다라고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이 말씀만 먼저 드려보면 어떨까요? 요즘 원로 교수님들의 발걸음이 무겁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원로 교수급에 들어가 있는데요. 원로 교수들이 발걸음에 힘이 나야 되는데 우울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연구실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던 연구실의 그 장소들을 학교에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착한 마음으로 도서관에 전화 드렸더니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최근 3개월 이내 책 외로는 도서관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이거 어찌됐든 책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가져갈 때는 집밖에 없어서 집에 사모님에게 전화했더니 여보 이 책 어떻게 할까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한다고 할까요? 한 권도 못 가져게 한답니다. 그래서 앞에 폐품업체에 전화를 드렸더니 폐품업체 사장님이 가지러 갈 수는 없지만 가져다 준다면 3,000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이상의 교직에 있으면서 홀몸으로 가야 되는 이 나의 허전하며 지금까지는 콘텐츠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교실에서의 모든 이 데이터를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수님들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유튜브에 2만 개 이상의 강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2만 개요. 이제 유튜브 채널에 교수님의 브랜드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교수자의 생존은 소셜에서의 나의 브랜드입니다. 이런 브랜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교수의 개인이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교수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검색을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합니다. 목포 카대에 전공하는 교수님의 전함을 쳤는데 교수님의 채널이 없어요. 있고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2011년에 시작한 유튜브의 채널이 2만 개가 넘어서고 아마 오늘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이런 인연도 저의 유튜브 채널의 브랜드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을까요? 교수님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올해부터라도 진행되어지는 교수님의 수업의 모든 콘텐츠는 버리지 말고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 오픈 플랫폼에 오픈할수록 교수님의 브랜드는 더욱더 글로벌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벚꽃 피는 이 지역부터 대학이 망한다라고 하는데요.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수자의 생존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학교 쳐다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학교에 재직 중에 있을 때에 나의 콘텐츠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의 확장성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육에서의 개인의 생존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콘텐츠를 만드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왔습니다.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교수자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콘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버리고 왔습니다. 저는 수업의 모든 부분이 그날 다 디지털 자료로 다 만들어냅니다. 어떠한 수업에서도 그날 그냥 출석부만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과 교수가 함께하는 수업의 모든 데이터가 저의 카페에 함께 업로드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이번 1학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학교 LMS에 감추는 교수님의 콘텐츠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왕 만든 콘텐츠 학교 LMS에서 학습자들과 학습하게끔도 제공하고 거기에 좋은 콘텐츠는 유튜브라든지 기타 블로그나 카페 쪽에 바깥으로 빼서 교수님의 브랜드를 퍼스널로 시작했지만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소셜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금입니다. 교수님들 유튜브 채널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시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2년 후에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왕 앞으로의 우리의 생존의 이 부분이 콘텐츠에 있다고 한다면 이번 1학기에 콘텐츠의 질을 잘 만들어서요. 높게 만들어서 한번 오픈해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33년 있으면서 교육에서 버리지 않았던 저만의 핵심 역량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놓쳤다면 저는 단지 원로 교수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은퇴하고 이 고민에 빠져 있겠지만 저는 은퇴 무렵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콘텐츠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수업의 요소를 잘 가지고 와서 템플릿에 넣고 출판사에서 준 남한테 얻은 자료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교수님의 수업 자료는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누구 자료를 가지고 수업에 쓰는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내 콘텐츠가 함께하지 않고서는 교수의 브랜드로는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혹시 이 목포 카대에 외국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오피스 365의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분들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오피스 365의 PPT 발표를 만드는 거 잠깐 한번 볼까요? 이제 이왕이면 만드는 이 발표 자료가 글로벌 발표 자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오피스 365라고 하는 이러한 이 MS 오피스 365에 자, 파워포인트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파워포인트 하나 열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교수가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에 그냥 더빙하고 얼굴 놓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오피스 365에 또는 윈도우 10에 제공하는 PPT에 기가 막힌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발표 자료에 자막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슬라이드 쇼 눌러주면 밑에 항상 자막 사용이 나옵니다. 이게 최근 오피스 365에 업그레이드 되어진 거고요. 윈도우 10 최근 PPT에 요 자막 사용이 있습니다. 자막 사용을 눌러서요. 음성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고요. 자막 언어를 수십 개 나라 중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선택해 볼까요? 영어로 선택하고 항상 자막 사용하고 제가 여기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프로그램을 쓰면 되겠죠? 예를 든다면요. 자, 한번 슬라이드 쇼 해볼까요? 자,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자, 다시 한번요. 슬라이드 2로 하겠고요. 항상 자막 사용. 자, 특히 우리 카대에 교실에 혹시 외국 학생이 한두 명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우리말로 제공했을 때 앉아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자, 여기에 자막을 사용해 보자 이겁니다. 자, 처음부터 잠깐만요. 제가 조금 잘 안 눌렀는데. 자, 지금부터 화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목포 카대 교수님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발표지만 저는 우리 언어로 얘기하고 위에 상단의 자막은 이제 해당 언어로 그냥 이렇게 자막을 올리는 이러한 영상만으로도 우리의 콘텐츠는 글로벌 콘텐츠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막의 모든 부분이
인공지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에 현재 캡처 프로그램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지 똑같은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중국어로 자막이 나가는 범위가 학습의 목표를 더욱더 한층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이트가 오피스 365의 PPT와 최근 윈도우 10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자막 사용의 발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왕 만드는 우리의 콘텐츠가 이렇게 인공지능과 함께 한다면 수고스러움 없이 어느 때라도 이제 나의 이 브랜드의 콘텐츠를 더욱더 이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교수자의 수업 콘텐츠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이 저작권 쪽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학습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지금 오픈 채팅방에 제가 주소를 다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 사이트예요. 자, 여기에 안심 글꼴 서비스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요? 안심 글꼴 서비스 누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디지털 콘텐츠에서 필요한 이 글꼴의 141가지. 자, 이 141가지의 이 서체를 여기에 교수님의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고 윈도우에 합체시켜주면 우리가 폰트 제작 때문에 저작권에 저촉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수자의 수업 콘텐츠에서 제일 두려운 부분이 이 글꼴입니다. 글꼴.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이버에 있는 무료 글꼴이라고 갖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때 저작권에 입에되었다고 나한테 콜이 올지 모르는 이러한 저작권에 참여한 세상에 제일 중요한 폰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기 안심 글꼴 서비스 내려받아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우시고요. 여기서 쓰는 것이 제일 우리가 프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안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3개 더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3개 더보기 눌러보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무료 폰트의 모든 부분을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수업 콘텐츠 만들 때 이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교수님의 수업 콘텐츠 요소를 찾아오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저작권에 관련 없는 공유 사이트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한 사이트는 몇 개의 사이트만 대표적으로 하고요. 제가 학교에 드렸던 강연 자료집에 가면 사이트의 URL까지 제가 다 같이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시고 좀 더 깊이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인터넷 서핑에서 이제 내가 찾는 이미지나 기타 수업의 요소가 있는데요. 절대 아무거나 갖다 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저작권에 첨예되는 세상에 누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나요?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체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A라는 그림을 인공지능이 한번 돌려보면 이 A라는 저의 A라는 그림을 누가 인터넷상에 쓰고 있는지 그냥 찾아내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인공지능의 세상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수업의 콘텐츠에서의 저작권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남의 걸 썼다라고 한다면 올해 콘텐츠에서는 다 바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 LMS에 우리 학생들만 볼 거야라고 했던 부분이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은 캡처 문화로 크는 애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언제라도 캡처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미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콘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맥락에 한번 볼까요? CCL이라고 하는 저작물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CCL이 뭘까요?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해서 CCL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서핑에서 하다 보면 좋은 자료는 다 이 올리는 사람이 이 CCL에 허용 표시를 해놨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CCL에 허용 표시를 해놨는데, 예. 그리고 CCL로 가져다 온 이미지나 수업에 풀이한 것들도 내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해당 이미지나 또는 비디오나 기타 밑에다가 반드시 우리 논문 출처하듯이 이걸 기입하지 않고서는 저작권에 다 입에된다 이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CCL은 뭐죠?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저작권에 입에되지 않는 그분의 창작물을 갖다 쓰게 하지만 이건 요구한다 이겁니다. 뭘까요? 저작자물명, 그 다음에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은 해당 좌측 하단이나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논문 인용하듯이 논문 출처 쓰듯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맥락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아이콘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미지에 가보면 이 네 가지 아이콘이 붙어 있을 텐데요. 이 아이콘이 붙어 있으면 뭘까요? 이건 CCL입니다. 이 아이콘이 붙어 있는 경우는 갖다 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뭘 어떻게 쓰라고요? 반드시 밑에 이 조건을 달아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건을요. 네, 아이콘 4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인터넷 서핑에서 찾았던 자료의 하단에 가보면 다 요 CCL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이요. 그리고 교수님의 창작물도 바깥에 내보낼 때도 요 CCL의 조건에서 달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남의 창작물도 보호해야 되지만 나의 창작물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저작권의 시대입니다. 자, 여기에 처음 게 뭐라고요? CCL입니다. 두 번째 게 뭐라고요? 이게 쓰려고 하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뭘까요? 상업적으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쓰고 수업에서 쓰고 있는 것이 상업적일까요? 아닐까요? 상업적입니다.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브랜드로 나가기 때문에 상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갖다 쓸 수 있는데 절대 편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게 뭐죠? 동일 조건, 허용, 허락, 변경, 허락. 이 네 가지의 아이콘의 이 개념은 하나 카피해가지고 컴퓨터 앞에 붙여놓고요. 인터넷에서 좋은 자료 있을 때 여기에 해당해 어떤 범위가 되는지 꼭 숙지하시고 갖다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가 어느 사이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공유마당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예, 공유마당.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적인 것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정보를 찾는데 구글링에서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는 구글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데요. 자, 구글링 한다고 합니다. 자, 구글링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들 구글 사이트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예, 자, 구글 사이트 한번 들어와서 제일 위에 검색에 교수님의 이 전공 분야의 키워드를 영문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간호 쪽에 교수님이 많이 계십니다. 예, 간호 쪽에 키워드를 제가 입력하니까요. 여기에 밑에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간호 검색하고 이미지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호에 관련되어진 수만 장의 이미지가 지금 자동 구글링에서 지금 이제 업로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마음대로 우클릭해서 갖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자, 간호를 불러왔을 때 여기에 우측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설정 보이시나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설정. 설정을 마우스로 누르면 두 번째 칸에 고급 검색이 있어요. 고급 검색. 고급 검색을 눌러보면 예, 말 그대로 고급 검색에 제일 하단으로 가보면 뭐가 있죠? 사용 권한이 CCL이 아니고 모두로 돼 있어요. 모두로 해놓으니까 모든 이미지를 다 불러오는 겁니다. 저작권에 입에 되어지는 것들 다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에서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하는 CCL로 바꿔주고 고급 검색 눌러주면 화면에 볼까요? 이제 가운데 뭐가 나와요? 지금 불러온 이미지는 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미지만 불러온다 이겁니다. 이 라이센스가 뭐라고요? 갖다 써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예, 제일 중요한 구글링에서의 검색에 하는 검색 방법. 여러 가지 구글링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지만 우선 대체적으로 이미지를 가져올 때 어디서 가져오자고요?
고급 검색에서요. 예, 고급 검색에서 모두라고 하는 모두 선택을 뭘로 바꾸자고요? 모두 선택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바꿔서 검색하면 여기 상단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의 이미지만 불러오고 여기 좌측에서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유형을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제일 직관적이고 그리고 저작권에 프리하고 쉽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직접 한번 해보실까요? 네, 구글에 가서요. 이 검색 창에 교수님의 관련, 이 전공 관련의 키워드를 영문으로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제가 덴탈로 해볼까요? 자, 제가 덴탈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치과 관련의 모든 이미지가 뜨는데 여기에서 우측 마우스로 다운로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에 우측에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눌러보면 고급 검색이 있고요. 고급 검색에 가서 제일 하단에 사용 권한을 모두에서 이제 뭘로 풀면 돼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로 풀어놓고요. 고급 검색을 하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는 모든 이미지가 여기 가운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로 한정시켜서 구글링 했기 때문에 갖다 쓰는데 문제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예. 구글링에서의 고급 검색, 고급 검색에서 모두 사용 권한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로 한정시켜서 불러와서 쓰는 것이 저작권에 프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이 사이트는 많이 알고 계실 사이트인데요. 예, 글로벌 이 공유 사이트인데요.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픽사베이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음악 5개를 이제 저작권 관련 없이 갖다 쓸 수 있는 글로벌 공유 사이트다 이겁니다. 이 사이트 외로 수십 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보면 된다고요? 제가 학교에 들었던 강연 자료집에 가보면 오늘은 대표적인 사이트만 소개할 거고요. 나머지 더 다양한 사이트는 강연 자료집을 참고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픽사베이 이 사이트 보실까요? 사진 그리고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음악 사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여기에 영문으로 글로벌 사이트니까 음식을 제가 푸드로 입력하고 검색을 했습니다. 자, 화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음식을 검색하니까 좌측에 69,000개의 고퀄리티의 다양한 음식 관련의 이미지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또 간호를 해볼까요, 그럼요? 이렇게 많은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 고퀄리티의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번 기회에 이걸 갖다가 내 콘텐츠로 만들자 이겁니다. 예. 자, 간호 입력해 보니까요. 간호 관련해 이제 이미지가 현재 497개가 뜨는데요. 이 모든 이미지는 갖다 쓰는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수술 장면, 자, 외과의 수술 장면 사이트 검색했습니다. 자, 검색하고 다운로드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뭘까요? 예, 이 라이센스 봐야 돼요. 픽사베이에서 라이센스 가지고 있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 안 밝혀도 된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다운로드 받기 전에 꼭 숙지해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예. 자, 이게 문제가 없다 확인됐다면 무료 다운로드 해가지고 직접 이제 저장 폴더에 하나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료 다운로드 눌러주면 로그인을 하면 이제 뭐가 없냐면 이 로봇 체킹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심플하게 다운로드. 지금 저는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봇 체킹이 하고요. 체크해주고 다시 다운로드 눌러주면 어디에 저장 폴더로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수님들 이러한 고퀄리티의 이러한 이미지를 교수님들이 지금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런 이 공유 사이트에 없는 것만 교수님들이 만든다라고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픽사베이는 사진, 일러스트, 벡터, 특히 이번에 콘텐츠 꾸미실 때 교수님들 사진 쓰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죠? 이제 웹툰으로 크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적인 사진보다 벡터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로 콘텐츠를 꾸며보면 어떨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예, 벡터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로요. 네, 뭔가 좀 웹툰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콘텐츠가 신선하지 않을까요? 정적인 사진보다도요. 예, 이렇게 해서 반드시 라이센스 확인하고 무료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 사이트가 어느 사이트라고요?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블로그나 카페 또는 칼럼을 쓰실 때 해당 부분의 이미지나 여기에 영상은 다 여기서 갖다 쓰면 제일 고퀄리티의 저작권에 프리하게 언제라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